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JTBC 아침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한국발 무인기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과 국방성 대변인 한밤중 잇따라 담화를 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충남 당진시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가 부딪히면서 4명이 다쳤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인근에선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해 20대 2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접경 지역에 주둔한 유엔 평화유지군 부대 정문을 부수고 강제 진입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이스라엘군에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남쪽의 비냐미나 마을에선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으로 60명 넘게 다쳤습니다.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5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분리된 1단 로켓 추진체를 발사대에 회수하는데도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휴관을 떠난 정재우 앵커를 대신해 일주일 동안 JTBC 아침엔 진행을 맡은 박준호입니다. 아침엔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국경선 부근 포병 여단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하는 등 남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추가 도발 시 끔찍한 참변을 말했고 우리 군은 그날이 북한 정권의 종말일 것이라며 강한 경고로 맞섰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총참모부가 발표한 작전 예비 지시에는 완전 무장된 8개 포병 여단에 대해 어젯밤 8시까지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통신은 또 평양 방공망 감시 조소도 늘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우리 군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 군부가 직접 감행하였거나 적극적인 조장 또는 묵인 밑에 반공화국 주권 침해 도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무인기를 보낸 게 탈북자 단체든 군이든 관계없이 다시 한번 무인기가 발견될 경우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국민 안전에 유해를 가하면 그날이 북한 정권의 종말일 것이라며 강한 경고로 맞섰습니다. 우리 군은 무인기를 누가 보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 도발의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 여러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열어둔 걸로 풀이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입니다. 차량 앞면이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부서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5분쯤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인근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2명이 숨졌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추려 하다 추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에는 충남 당진시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전복돼 4명이 다쳤습니다. 연세대학교 수시논술 전형에서 시험 전 일부 문항 관련 내용이 유출됐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한 고사장에선 시험지가 일부 배부됐다가 회수된 일이 있었습니다. 응시생들은 재시험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연세대 측은 공정성을 훼손시킬 만한 행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지난 12일 수시 자연계열 논술 전형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시험 시작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그런데 한 고사실에서 오후 12시 55분에 시험지가 먼저 배부됐고 1시 10분쯤 다시 회수됐습니다. 시험 시작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감독관이 시험지를 정리하는데 1번 문항 그림이 보인다며 정사각형 4개 등분되는 직사각형 그림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낮 1시가 조금 넘어서는 우리 고사실에선 시험지를 줬다가 걷어갔다. 정사각형에 직사각형 4개면 벡터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 논술 시험엔 단답형 문항 6개, 서술형 문항 4개로 총 10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1번 문항은 10점짜리였습니다. 추후에 문제 직접 받고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 말했던 그런 형태의 도형이 그대로 나와서 놀래긴 했죠. 뭐 암살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걸 더 찾아본 친구들을 좀 더 이득을 챙기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재시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대 측은 논술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만한 행위는 파악되지 않았고 경찰 조사로 사실을 규명하겠다며 재시험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10점짜리 4-2 문항에는 원래 소문자 B로 적혀 있어야 했던 부분이 A로 잘못 표기된 겁니다. 연세대 측은 시험 종료 30분 전에 수정사항을 공지했고 시험 시간을 20분 연장해줬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누군가는 4-2번에 뭐 30분을 썼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야 이거 마지막 문제니까 좀 어렵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을 수 있잖아. 학생 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교육부는 개별 대학의 입시 상황에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응시생이 소송 등 조치에 나선다면 대학 입시 일정에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책이 국내에선 50만 부 넘게 팔리며 품절 대란을 빚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당장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곳곳에서 이어지는 한강 열풍을 윤재영 기자가 전합니다. 영국에서 출판된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현재는 런던 시내 서점에서 구하기 힘든 책이 됐습니다. 노벨상 수상 뒤 넘치는 수요에 모두 동났기 때문입니다. 런던의 한 서점은 한강 특별 코너를 만들어 한국어 원서를 배치했는데 이 역시 거의 팔렸습니다. 영국은 2016년 한강에게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상을 수여하며 인연을 맺은 곳이기도 합니다. 한강은 이후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대형 서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사설을 통해 전쟁과 인간의 폭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져온 한강 작품이 앞으로도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수 악동 뮤지션의 노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5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 다시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22위에 올랐습니다. 수상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는 40위권이었습니다. 한강이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초고를 완성한 뒤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 과거 인터뷰가 알려지며 차트를 역주행한 겁니다.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가사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면서 저도 모르게 우리 이제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음원 사이트와 뮤직비디오 댓글창엔 노벨상 수상으로 노래를 다시 들으러 왔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수 휘는 자신의 활동명을 한강의 소설 휘에서 가져왔다는 사실을 밝혔고 방탄소년단 RM과 B가 과거 한강의 글을 감명 깊게 읽었다는 소감도 주목받았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선이 5번째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로켓을 발사대에 회수한 데도 성공해 우주 사업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선 스타쉽의 5번째 시험 발사 장면입니다. 현지 시간 오전 7시 25분 거대한 연기 구름을 일으키며 우주를 향해 발사됩니다. 발사 약 3분 만에 발사체 1단 부분인 슈퍼헤비 로켓은 순조롭게 분리돼 하강합니다. 그러고는 7분 만에 발사 지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엔진을 재점화해 역추진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줄인 뒤 발사탑에 설치된 젓가락 모양의 두 로봇팔 사이로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발사탑을 영화 속 고질라에 비유해 메카질라라고 불렀습니다. 메카질라를 이용해 로켓을 회수하는 방식이 첫 시도에서 성공하면서 앞으로 로켓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켓을 다시 만들지 않아도 돼 시험 비행을 더 빨리 시도할 수 있게 되는 등 우주 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연 셈입니다.
스타쉽 2단부인 우주선도 약 75분간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전에도 4차례 시험 비행을 시도했지만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류가 여러 행성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큰 발걸음이 이루어졌다고 자평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빠른 속도로 해리스를 뒤쫓으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악재가 잇따르는 해리스 대선 캠프에선 바이든 대통령 측과 갈등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워싱턴 김영구 특파원입니다. 해리스와 트럼프는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애리조나를 찾아 상대 후보를 비판하며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Yet instead of offering hope, there are those who are channeling people's tragedies and sorrows into grievance and hatred. For 4 straight years, she's imported an army of illegal alien gang members and migrant criminals from the dungeons all over the world. 이런 가운데 미국 ABC 뉴스가 공개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두 후보가 초접전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단위 투표 의향층 유권자 조사에서 해리스 50%, 트럼프 48%로 해리스가 오차 범위 내인 2%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15일 같은 조사에서는 격차가 5%포인트였는데 한 달 만에 3%포인트가 줄었습니다. 대선 승부를 가릴 것으로 예상되는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7대 경합주에서는 둘 다 49%로 같았습니다. ABC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남성 유권자 중심의 트럼프 지지층 결집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해리스 측에는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해리스 지지세가 위험할 만큼 취약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에 해리스 팀과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 사이의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측은 재선 포기 이후 여전히 감정이 안 좋은 상태이고 해리스 측은 바이든의 백악관이 선거 운동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이를 부인했지만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대선에 출마한 현직 부통령 측과 현직 대통령 측의 내부는 이전에도 있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형구입니다.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 유지군이 현지 시간 13일 이스라엘군 탱크가 남부 접경 지역에 부대 정문을 부수고 강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레바논 남부에 투입된 이스라엘 지상군과 헤즈볼라 간 지상전이 본격화하면서 지금까지 유엔 평화 유지군 대원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 평화 유지군을 전투 지역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אנו מצרים על הפגיעה בחיילי יוניפי"ל ואנחנו עושים כל שביכולתנו כדי למנוע פגיעה הזאת. אבל הדרך הפשוטה והמתבקשת כדי להבטיח זאת היא פשוט להוציא אותם מאזור הסכנה.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엔 평화 유지군에 자국군을 파병한 40개국은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남쪽의 비냐미나 마을을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67명이 다쳤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모레 한국을 방문해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의 도발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캠벨 부장관은 서울에서 한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한반도 관련 북한의 도발을 둘러싼 공유된 우려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 방한을 계기로 한미일 3국은 최근 북한의 남한의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을 둘러싼 갈등으로 고조된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이르면 우리 시간 내일 발사될 전망입니다. 이 우주선의 임무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살피는 건데요.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6번째로 큰 위성으로 크기는 달의 약 90%에 달합니다. It's a moon, an icy world orbiting Jupiter. Beneath its icy surface, a global ocean of water. Everywhere on Earth that there's water, there's life. 과학자들은 유로파 표면의 15에서 20km에 달하는 얼음층 아래 염도가 있는 바다가 있어 생명체가 서식할 만한 환경을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want to understand. 일조 원대 재산 분할을 놓고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의 둘째 딸이 어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부 측은 부모석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지난 5월 재산 분할 항소심 판결 이후 이혼한 상태에서 어제 처음 만났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이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SK그룹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둘째 딸 최민정 씨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민정 씨의 어머니는 최 회장과 재산 분할 소송 중인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영 관장입니다. 결혼식엔 노 관장도 참석해 함께 하객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계 총수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구광모 LG그룹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호텔의 경비는 삼엄해 지하주차장 출입이 통제되고 호텔 출입구마다 가림막까지 설치됐습니다. 민정 씨는 2014년 해군 사관 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했습니다. 청해부대 소속 충무공 이순신 함에 승선해 6개월간 아덴만에서 파병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SK하이닉스를 거쳐 미국에서 의료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신랑 케빈 황은 중국계 미국인 사업가이자 해병대 예비군 장교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4천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를 계속할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지 이르면 이달 말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지난 7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이 30대 남성이 1m 길의 일본돌을 휘둘러 두 아이의 아버지를 숨지게 한 일이 있었죠. 이 30대에게 일본돌을 판 업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칼을 팔아온 혐의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흰 옷을 입은 남성이 길 건너편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날길이 75cm의 칼을 수차례 휘두릅니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백모 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10살, 4살 난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백 씨에게 지난 1월 이 일본도를 판매한 업체 대표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행법상 도검 제조 판매 허가를 받은 업체여도 인터넷을 통해 도검을 판매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업체는 홈페이지에 구매 버튼을 만들어 온라인상 칼을 판매해왔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장용 칼을 판매해온 40대 주부 등 5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칼 중엔 날 길이가 70cm가 넘는 칼도 있었습니다. 구매자가 정상적인 소지 허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됩니다. 지난 8월에는 도검을 홍보하고 판매해온 11만 유튜버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판매업자는 유튜브를 통해 찌르기에 특화된 칼이라며 홍보해왔습니다. 이 칼은 끝이 뾰족하고 긴 것과 찌르기에 특화된 칼입니다. 실제 의도에서는 이 칼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칼. 이 유튜버에게 도검을 다량으로 구매한 구매자 중엔 허가 없이 소지했던 구매자도 7명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상으로 칼을 판매해온 도검 판매업체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한 소지 허가 이력이 있는 도검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도검은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삼성이 플레이오프 1차전을 잡으면서 LG의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주장 구자욱의 3점 홈런 등 3개의 홈런이 터지며 완승을 거뒀는데요. 이 홈런뿐 아니라 야수들의 호수비 퍼레이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저녁 열릴 2차전에서 삼성은 에이스 원태인을, LG는 외국인 투수 엔스를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가을 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캡틴 구자욱도 젊은 거포 김영웅도 외국인 타자 디아즈도 모두 탐장을 넘깁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삼성이 홈런 3방을 앞세워 LG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선발 레이스는 6과 3분의 2이닝 3실점 1자책점으로 호투하며 승리 투수가 됐는데요. 이후 등판한 6명의 투수들도 실점을 최소화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투수와 타자 외에도 삼성의 승리에 숨은 공신이 있었는데요. 바로 야수들의 탄탄한 수비였습니다. 2회 초 박동원의 타구가 3루간으로 향합니다. 3루수 김영웅이 감각적으로 잡은 뒤 1루에 던졌는데요. 살짝 짧은 원바운드 송구였지만 1루수 디아즈가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선발 레이스에 박수를 부르는 호수비였네요. 4회에는 오스틴의 잘 맞은 타구를 유격수 이재현이 백핸드 캐치로 잡고 정확한 송구로 타자 주자를 아웃시킵니다. 레이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놀라운 수비였습니다. 이번에는 7회 초 오지환의 높이 뜬 타구가 외야 오른쪽으로 향하는데요. 우익수 윤정빈이 끝까지 쫓아가 슬라이딩하며 공을 잡아냅니다. 레이스는 온종일 손뼉을 치느라 바쁘네요. 8회에도 박동원의 안타성 타구를 또다시 3루수 김영웅이 잡아내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삼성 야수들의 호수비에 공격 흐름과 분위기가 끊긴 LG 타선은 안타 6개를 치는데 그쳤습니다. 양팀은 오늘 저녁 6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2차전을 치릅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에는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그 밖에 남부 지방도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대구 2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